그때 기억에 제가 위쪽 사랑니 하나를 뽑고 그냥 그분이랑 같이 소주 먹으러 갔거든요, 그날. 근데 꼭 이거 지금 먹어도 되나 싶었는데 뭐 선배님들이 그냥 알코올로 소독하는 거라 생각하면 된다고. 치아에 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JL치과TV의 한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두희 원장입니다. 원장님, 저 이제 사랑니에 관한 궁금증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사랑니는 발치를 해라라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랬을 때 그 예쁘고 바르게 자란 사랑니도 그런 사랑니도 발치를 해야 되나, 좀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염증이 없고 특별하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랑니는 그대로 두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특히나 이렇게 고르게 난 경우는 식사하실 때 그걸 사용해서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저작 효율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굳이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듯한 사랑니를 뽑아야 되는 케이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그 음식물이 너무 끼는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고르게 이렇게 바르게 났지만 이제 자체가 염증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빼줘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악궁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사랑니를 뽑아야 되는 경우, 뭐 이 정도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니를 뭐 아무 치과에 가서 그냥 뽑아주세요라고 하면 되나요? 이제 크게 어려운 케이스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치과에서 거의 다 발치가 가능할 거고요. 근데 이제 아주 깊이 매혹돼 있다거나 좀 이제 그 신경관이랑 이제 너무 가까이 있다거나 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전문 병원을 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뭐 대학병원이나 뭐 사랑니를 전문으로. 네네. 요새 사랑니 전문으로 하는 치과도 꽤 많이 생겨가지고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예약을 잡더라도 되게 길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검색하셔서 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웬만한 케이스는 근데 조금 큰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치과면은 거의 다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도 대부분. 저희도 거의 뽑습니다. 거의 정말 위험하거나 안 좋은 케이스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다 뽑습니다. 뭐 매복 사랑니나 이렇게 옆으로 누운 사랑니는 이제 치열이 좀 틀어지거나 그런 일도 생기기는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크게 사랑니가 막 치아를 많이 이렇게 흐트러뜨린다기보다는 이제 치아가 약간 옆으로 누워 있는 경우 있잖아요. 옆으로 누워 있는 경우는 이제 좀 압박을 좀 줄 수 있어요. 성장기에 조금 사랑니가 빨리 나면 그럴 가능성이. 사랑니는 거의 성장이 끝날 때쯤이나 이제 맹출이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사랑니는 보통 뭐 이제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이제 뭐 20살? 아마 그때쯤 돼야 될 거예요. 앞볼의 성장이 어쨌든 거의 완료가 돼야지 사랑니가 안 돼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본인이 사랑니를 발치를 하고 나면 원래 잘 붙어있던 치아를 발치를 하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치아를. 그걸 하고 나면 이제 낫기까지 관리는 보통 어떻게 하는 편일까요? 아무래도 그 음주 흡연 이런 걸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고, 음주보다는 흡연이 사실 제일 좀 안 좋죠. 우선 그 발치해 주신 원장님 처방대로 잘 따라 주시고 약도 잘 드시고 또 컨디션 관리 잘 하시면 대부분은 금방 좋아집니다. 혹시 뭐 사우나나 격한 운동 뭐 이런 거 사우나도 좀 피해 주시면 좋죠. 아무래도 혈류를 좀 증가시키기 때문에. 좀 아물어야 되는데 네. 계속 피가 돌면 네. 지혈이잖아요. 지혈 쪽으로, 근데 뭐 그렇게 엄청 큰 영향까지는 아니지만 굳이 뭐 정말 꼭 가야 되는 게 아니시라면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죠. 술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치대생들은 보통 이제 선배님들의 그 ST 케이스라고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케이스를 어느 정도 채워야지 졸업하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선배님들에게 이제 사랑니를 이렇게 바치는다고 표현하는데, 그때 기억에 제가 위쪽 사랑니 하나를 뽑고 그냥 그분이랑 같이 소주 먹으러 갔거든요, 그날. 그 실습 대상이 된 거에 대한. 네, 그냥 술 사주신다고 엄청 되게 고맙다고. 근데 꼭 이거 지금 먹어도 되나 싶었는데 뭐 그냥 멀쩡히 잘 넘어갔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냥 선배님들이 그냥 알코올로 소독하는 거라 생각하면 된다고. 건강한 상태면 뭐. 그러니까 케이스가 제가 또 심플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정말 어렵게 이렇게 그 어려운 케이스에서 뼈도 이렇게 좀 절골을 하고 이렇게 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조심해야겠죠.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술을 뭐 권장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사랑니가 이제 이렇게 정식 명칭으로는 제3대구치잖아요. 제가 만약에 뭐 운동이나 사고로
그 1, 2 대구치가 만약에 빠진 상황이 된다면 네. 사랑니가 남아 있으면 그거를 이식한다든지 옮기든지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사용 가능한데 이제 이거는 좀 교정적으로 좀 진단을 받아봐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랑니를 끌어다 쓰는 경우도 뭐 종종 있습니다. 네,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근데 금방 말씀하신 치아 제식술 뺐다가 끼우고 이런 거는 사실 성공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어가지고 치아 제식술은 자체가 성공률이 한번 치아가 이렇게 빠지고 나면은 아무래도 그 조직들이 많이 죽어버려서 좀 재생 확률이 좀 떨어지는 편이라서 빼서 이식하는 건 사실 이제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치과 가서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까 견인하는 쪽이 그나마 좀 네, 교정력을 이용해서 견인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제2대구치가 빠진 경우라면 특히나 훨씬 수월할 거고요. 제1대구치, 1, 2대구치가 동시에 결손된 경우여도 아마 불가능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상태가 옮겨도 괜찮은지 아닌지 그거는 지켜봐야겠군요. 그리고 그러니까 혹시 이 사랑니를 빼고 나면 네. 뭐 턱선이 좀 갸름해진 것 같다 그렇게 막 느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사랑니를 빼고 나면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좀 살이 빠져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보통 이제 가름해 보이는데 큰 영향을 주는 게 이쪽에 근육이거든요. 사랑니를 뺐다고 가름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잘 못 먹어서 살이 빠졌거나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여기 그 어금니들이 다 결손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다 빠져버리면 약간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겠죠. 볼이 들어가는 거. 쪼그라드는 그런 근데 이거는 보기 좋은 게 아니라 좀 나이가 들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그 치아가 다 빠진 상태의 그런 느낌처럼 공간이 없으니까 볼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약간 시각적으로 좀 이쪽이 패인 듯한 느낌이 오히려 들지 않을까. 턱선 자체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붓기가 빠지면서 빠지는데 못 먹어서 살 빠진 게 약간 느껴지는 붓기가 빠지면 이제 좀 이렇게 갸름해졌다고 좀 착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뺐다고 바로 이렇게 턱이 갸름해지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려면 성형외과를 그쵸. 치과보다 성형외과를 가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는 게. 사랑니 발치와 턱선과는 연관관계가 없는 걸로 사랑니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은 뭐 꼭 발치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사랑니가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꼭 이제 가까운 치과 가셔서 우선 뭐 매복 정도라든지 인접치 그 앞쪽에 있는 치아와의 어떤 교합된 정도라든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상담을 좀 미리 받아보셔서 알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통증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너무 참지 마시고 가까운 치과 가셔가지고 바로 뭐 치아를 발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치료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광주 제1치과 김두희 원장님과 사랑니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